미국에서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하면서 이미 4차 유행이 시작됐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확산세는 10대 젊은 층들이 주도하고 있다는 경고가 나와 보건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아시안에 대한 혐오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엔 집 현관문 앞까지 찾아와 인종차별적 발언과 욕설을 한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시중에 판매 중인 유아용 목욕 의자가 익사 위험으로 리콜 조치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5일 첫 소식입니다. 최근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재확산세가 뚜렷한 가운데 미국에서는 이미 4차 유행이 시작되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경고가 나왔습니다. 미국인 40%가 백신을 맞은 상황이지만 변이 바이러스는 빠르게 퍼지고 있고 입원율도 다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홍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국적으로 코로나 확진자가 4주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늘어난 이유는 전염력이 훨씬 높은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 때문인 것으로 보건당국은 보고 있습니다. 전염성이 강한 것으로 알려진 영국발 변이는 미전역 50개 주에서 모두 검출됐습니다. We know that these increases are due in part to more highly transmissible variants. 부활절 연휴를 맞아 여행 인파가 급증하면서 지난주 목요일 이후 닷새 동안 비행기로 600만 명 이상이 여행을 떠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작년 같은 때의 10배에 달합니다. 미네소타 대학 감염병 연구정책소의 마이클 오스텀 소장은 미시간주에서 하루 신규 확진자가 8,400명에 달한 점을 거론하며 중서부를 중심으로 지금 4차 유행이 시작되고 있는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We really are in a Category 5 hurricane status with regard to the rest of the world. At this point, we will see in the next 2 weeks the highest number of cases reported globally since the beginning of the pandemic. 중증 환자와 중환자실을 비롯한 입원 환자, 백신을 아직 접종하지 않은 30대에서 50대 사이의 확진자 수가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젊은 층의 확진자 증가세가 뚜렷해 무분별한 야외 활동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What we're seeing is pockets of infection around the country, particularly in younger people who haven't been vaccinated. 전문가들은 앞으로 2개월에서 3개월이 4차 유행 확산의 고비가 될 것이라고 진단하고 개인 방역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Do your part, wear a mask, socially distance, get vaccinated when it's your turn.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에 따르면 지난달 23일부터 30일까지 미국의 일주일간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 수는 6만 3천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신속한 백신 공급 추진에도 불구하고 변이 확산과 백신 접종 거부 등으로 4차 재유행에 다다르면서 미국의 코로나19 통제도 결국 실패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지은입니다. 미국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속도를 내면서 가장 취약 계층인 노년층 사이에서는 확산이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젊은 층 사이에서의 확산세가 심상치 않다는 진단이 나옵니다. 김재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의 백신 속도가 갈수록 빨라지면서 접종 완료자가 5,8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노년층의 사망률도 초가을 이후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이처럼 백신 접종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진 60대 이상 사이에서 확산세가 눈에 띄게 줄고 있는 반면 오히려 젊은 층 사이에선 확산세가 더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What we're seeing is pockets of infection around the country, particularly in younger people who haven't been vaccinated and also in school-age children.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를 비롯해 대면 수업 재개 등이 확산의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노년층 백신 접종자가 늘면서 어린이들이 상대적으로 변이 바이러스에 쉽게 감염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 소아과학회에 따르면 지난주 진단검사를 통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어린이는 6만 4천여 명에 달합니다. 특히 미네소타주에선 최근 2주 사이 최소 750여 개 학교에서 변이 바이러스 감염 사례가 급증했고 미시간주에선 팬데믹 이후 처음으로 신규 확진자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연령대가 10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It's acting differently from anything we've seen before in terms of transmissibility, in terms of affecting young people. So we have to take this very seriously. 보건 전문가들은 대부분의 백신이 변이에 효과적으로 보이지만 백신에만 의존하기엔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We are learning that many outbreaks in young people are related to youth sports and extracurricular activities. According to CDC guidance, these activities should be limited. 당국은 앞으로 6주에서 8주 후에나 확실한 감소세로 돌아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때까지 큰 차질 없이 접종이 이루어져도 집단 면역 형성까진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지속적인 방역 노력이 거듭 촉구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재은입니다. 일리노이주의 한 술집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해 보건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일리노이주 보건국에 따르면 지난달 한 술집의 실내 영업 재개 기념 행사에 참석한 29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고 이어 밀접 접촉자 17명도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밀접 접촉자 가운데 2명은 인근 학교 운동선수였으며 이들과 접촉한 모든 학생과 교사, 교직원 등도 모두 격리에 들어가면서 해당 학교가 2주 동안 폐쇄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행사 개최 2주 후 일주일간 코로나19 평균 확진자 수가 인구 10만 명당 86명으로 50% 이상 급증했습니다. 당국은 역학조사 결과 행사는 외부 환기가 전혀 안 되는 공간에서 진행됐고 참석자 간의 6피트 거리두기 지침도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주말 LA 주요 관광 명소에 인파가 몰리면서 LA 경찰 당국이 접근을 제한했습니다. 팬데믹으로 문을 닫은 지 1년여 만에 문을 연 산타모니카 퍼시픽 파크에 방문객들이 몰려들면서 산타모니카 경찰국이 안전경보를 발령하고 입장 인원을 제한시켰습니다. 코로나19 안전 지침에 따르면 소규모 놀이공원은 사회적 거리 두기를 유지하기 위해 수용 인원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 부활절인 어제 그리피스 파크에 수많은 인파가 몰려 코로나19 전파 우려가 높아지면서 공원 관리자들은 차량 진입을 막고 한때 공원을 폐쇄했습니다. 이외에도 해변가와 산책로, 항구 등 야외 명소를 찾는 방문객이 증가하면서 LA 카운티 보건국은 잠복기인 2주 뒤의 수치를 주목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LA 카운티가 팬데믹으로 재정적 피해를 입은 뷰티 업소와 일부 소매 업체 등에 $10,000를 무상으로 지원합니다. LA 지역 코비드 펀드는 총 $470만 달러를 투입해 업소당 최대 $10,000의 그랜트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 업종은 미용실과 이발소, 네일샵, 뷰티 업소, 세탁소, 베이커리, 꽃가게, 의류 매장, 그리고 신발 수선점 등으로 LA시를 제외한 LA 카운티에 위치해 있어야 합니다. 특히 신청하는 사업주들은 연 매출이 $100만 달러 미만이어야 하며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재정난을 겪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은 2차례로 나눠지며 오늘부터 오는 11일까지 또 오는 26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웹사이트를 통해 가능하며 한국어 신청서 양식도 제공됩니다. 빌 더블라지오 뉴욕시장이 봄학기 대면 수업 신청 기간을 9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더블라지오 뉴욕시장은 공립학교 내 확산세를 통제하고 백신 접종도 원활하게 진행됨에 따라 투케이스 룰을 폐지했다며 이에 따라 오는 7일 예정된 대면 수업 신청 기간을 9일로 연장한다고 전했습니다. 투케이스 룰에 따르면 교내에서 2건의 감염자가 나온다면 학교들은 10일 동안 문을 닫아야 합니다. 이에 대해 학부모들은 이 규정이 불안함을 초래한다며 불만을 제기해왔습니다. 더블라지오 시장은 항상 건강과 안전에 초점을 맞춰 매우 주의 깊게 상황을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학부모들은 9일까지 남은 학기 동안 대면 수업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아시안을 겨냥한 혐오 범죄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최근 한 남성이 중국의 가정집 현관문 앞에서 인종차별적 발언을 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산호세 지역에 거주하는 한 중국계 부부는 한 남성이 집 현관문 앞까지 찾아와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리며 여긴 미국이다, 중국으로 돌아가라는 인종차별적 발언과 욕설을 퍼부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부부의 초등생 쌍둥이 자녀는 해당 남성이 UPS 배달원인 줄 알고 문을 열어줄 뻔했다고 말했습니다.
산호세 경찰 당국은 해당 남성이 이전에 노인학대로 체포된 바 있다며 이번 사건을 혐오 범죄로 보고 수사에 착수했다고 전했습니다. 시중에 판매 중인 유아용 목욕 의자가 익사 위험으로 리콜됐습니다. 미국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는 베탑의 유아용 목욕 의자가 안정성 요건을 포함한 연방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서 사용 도중 넘어져 아기가 익사당할 위험이 있다며 리콜 이유를 밝혔습니다. 리콜 대상은 베탑의 폴더블 베스 시트 5,000개로 지난해 7월부터 10월까지 아마존에서 독점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위원회 측은 아직 보고된 부상자는 없지만 구매한 소비자들은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회사에 연락해 환불받을 것을 권고했습니다.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인들에게 다양한 카운셀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LA 한인 가정상담소가 북가주 지역으로 서비스를 확대합니다. 한인 가정상담소는 북가주 지역 정신건강 서비스 기관인 AACI 협조를 통해 북가주 지역의 한인들을 위한 화상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언어적 제약이나 체류 신분, 경제적 어려움으로 상담을 받을 수 없었던 북가주 지역의 한인들로 모든 정신건강 상담 서비스를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을 원하는 한인들은 ACCI나 한인 가정상담소를 통해 예약을 해야 합니다. 유럽 일부에서는 코로나19가 다시 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영국과 독일 등 주요 국가들은 서서히 코로나19 봉쇄를 완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독일에서는 백신 접종자는 전염성이 거의 없다는 보고서도 나왔습니다. 장유진 기자입니다. 올 초부터 3차 봉쇄에 들어갔던 영국. 다음 주부터 봉쇄가 완화됩니다. 이에 따라 미장원과 옷가게 등 비필수 상점이 문을 열고 식당과 술집도 야외 좌석에서 손님을 받을 수 있습니다. Monday the 12th, I will be going to the pub myself and cautiously but irreversibly raising a pint of beer to my lips. 포르투갈은 당장 봉쇄 완화에 들어갔습니다. 박물관 등 문화시설이 문을 열었고 소규모 상점도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Esta foi mais dolorosa, foi mais tempo, não é? Foi mais dolorosa. Mesmo assim, não é? Estarmos a abrir hoje já é fator positivo. 독일 역시 백신 접종을 마치면 쇼핑 등의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옌스 슈판 독일 보건부 장관은 코로나 백신을 2회 모두 맞아 면역이 보유된 사람들은 상점이나 미용실에 갈 수 있다면서 자가격리도 필요 없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에서의 이 같은 조치는 백신 접종의 효과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독일의 질병관리청 격인 로베르트 코흐 연구소에 따르면 코로나19 백신을 2회 모두 맞은 사람의 경우 전염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국민 절반 이상이 백신을 접종한 이스라엘은 다음 주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할 방침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백신 접종이 속도를 내면서 이미 대부분의 상업시설과 공공시설이 정상 운영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유진입니다. 영화 미나리의 배우 윤여정 씨가 아카데미상에 한 발 더 다가섰습니다. 미국 배우조합상 시상식에서 한국 배우로는 최초로 여우 조연상을 받았는데 이 배우조합상의 투표권을 가진 배우들 상당수가 아카데미상 투표권자와 겹쳐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동혁 기자입니다. 온라인으로 열린 미국 배우조합상 시상식. And the actor goes to Young-yoon, Minari. 자신의 이름이 불려지자 배우 윤여정은 놀란 표정을 지은 채 한동안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Especially by my actor fellow choose me. Very pleased and happy and thank you. 한국인 이민자 가족의 삶을 다룬 영화 미나리에서 할머니 역을 열연한 배우 윤여정은 영화 부분에서 최초로 미국 배우조합상을 수상한 아시아 배우가 됐습니다. 지난해 영화 기생충도 상을 받았지만 이는 출연진 전체가 받은 앙상블 상이었습니다. Been recognized by Westerners. It is very, very honored. 미국 배우조합상은 오로지 동료 배우들의 투표로 결정되기 때문에 연기력과 화제성을 모두 인정받아야 합니다.
이번에 윤여정이 경쟁한 상대들도 영화 더 파더의 올리비아 콜먼, 힐빌리의 노래의 글렌 클로스 등 모두 이번 아카데미 여우조연상 후보들입니다. 이 때문에 배우 조합상에서 여우조연상을 받은 윤여정의 아카데미 수상 가능성이 한층 더 높아졌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윤여정에게 표를 던진 배우 다수가 3주 뒤 아카데미 시상식의 투표권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화 미나리는 여우조연상을 비롯해 아카데미 작품상, 감독상, 나무주연상 등 6개 부문에서 후보에 올랐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오는 26일 오전에 열리는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윤여정이 한국 배우로는 최초로 오스카를 거머쥐게 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전동혁입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 박영선, 오세훈 두 후보가 마지막 TV 토론을 했습니다. 고성이 오갈 만큼 뜨거웠습니다. 최경재 기자입니다. 내곡동 땅 문제는 마지막 TV 토론에서도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측량을 하고 나서 그로부터 9일 이후에 SH공사가 내곡동 개발 계획을 발표를 하면, 그러니까 용역을 실시를 합니다. 이거 모르는 일이었을까요? 복잡하게 설명하셨지만 최초 신청일은 제가 시장 취임하기 전 2006년 3월이고요. 박 후보는 내곡동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된 당시 주택국장이 초고속 승진한 것 자체가 의혹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비판했고, 오 후보는 능력에 맞는 인사였다며 내곡동 땅과 민생이 무슨 관련이 있냐고 맞섰습니다. 이 내곡동 문제와 관련해서요? 민생은 관심이 없으시군요. 관련이 없습니까? 어떻게 연결이 됩니까? 한번 설명을 집값이 해보시죠. 민생하고 관련이 없습니까? 혹시 생태탕 때문에 관계가 되나요? 생태탕 그럴 수 있겠네요. 서로 거짓말을 한다며 고성과 함께 비난 수위를 최고치로 끌어올렸습니다. 거짓말한 시장이 후보가 시장이 되면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가르칠 것이 없습니다. 박영선 후보가 거짓말의 본체라고 생각합니다. 존재 자체가 거짓말 아닙니까? 존재 자체가 거짓말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계속 오세훈을 거짓말쟁이라고 한 게 누굽니까? 부동산 공약과 관련해서도 난타전은 계속됐습니다. 공공과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참여형 개발을 할 것이고요. 오세훈 후보의 재건축 재개발은 불도저식 개발입니다. 지금 많은 서울 시민들이 재산세가 급격하게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정말 피눈물을 흘리고 계시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전혀 반성의 여지가 없으시군요. 박 후보는 오 후보의 태극기 세력과의 관련성을 부각하려 했고, 오 후보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이른바 독재 발언이 뭐가 문제냐고 맞받았습니다. 태극기 집회와 함께합니까? 아니, 태극기 집회에 가서 연설하는 게 그게 잘못된 겁니까? 독재자의 의미가 뭡니까? 야당을 무시하는 거죠. 그리고 국민의 의사를 무시하는 거죠. 두 후보는 서로의 장점을 말해달라는 주문에 대해서도 언변이 굉장히 좋다, 집념과 열정이 있다며 내곡동 논쟁을 의식한 듯한 평가를 내놨습니다. MBC 뉴스 최경재입니다. 주식 리딩방, 요즘 워낙 주식을 많이 하다 보니 들어보신 분들 계실 텐데요. 내가 찍어주는 대로 사면 무조건 오른다면서 돈 받고 정보를 팔면서 개미 투자자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돈을 많이 내면 더 고급 정보를 준다고 유혹하는데요. 카카오톡에서 유튜브로 무대를 확장했습니다. 김민찬 기자입니다. 유튜브에서 주식 투자를 검색했습니다. 500개가 넘는 채널이 나옵니다. 그중 한 채널에 들어가 봤습니다. 자기가 찍은 종목이 100배 오를 거라며 당장 사라고 합니다. 계좌주가 15배를 갔는데 왜 10배를 못 갑니까? 10배가 아니라 100배도 가지. 응원해줘야 됩니다. 바로 지금 사놔야 됩니다. 또 다른 유튜브 채널, 월급보다 많이 벌 수 있다고 유혹합니다. 300에서 한 500만 원 정도, 많으면 1000만 원 정도도 수익 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시는 거에 따라서 그만큼 수익이 늘어나요. 위험에 대한 경고는 없습니다. 상승 가능성이 95%에서 100%에 가까운 종목들만 추천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주식 리딩방은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영업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불특정 다수에게 문자를 뿌리고 수백만 원씩 내는 회원 가입을 유도하는 수법입니다. 그런데 새로 등장한 수법은 유튜브의 채널 멤버십 등급제를 이용합니다. 이들은 매달 5,000원에서 많게는 12만 원까지 회비를 받습니다. 회비가 많을수록 더 빨리 오르는 주식을 추천해 준다는 겁니다. 돈을 받고 주식 종목을 추천하는 건
등록된 투자자문업자만 할 수 있습니다. 등록하지 않고 이런 영업을 하면 3년 이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올 1월 소비자 상담센터에 접수된 주식 리딩방 피해 상담 건수는 1년 전보다 2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 LG전자가 결국 스마트폰 시장에서 완전히 철수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5조 원의 손실을 낸 모바일 사업 대신 LG가 선택한 건 자율주행 시대 자동차 전자장비 산업입니다. 서유정 기자입니다. 너 진짜 초콜릿이야? 감각적인 디자인과 귀여운 이름의 초콜릿폰, 이탈리아 명품과 합작한 프라다폰, 그리고 시크릿폰. 스마트폰 시대가 오기 전 큰 인기를 끌었던 LG전자의 휴대폰들입니다. 하지만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스마트폰의 출현입니다. 삼성전자는 2010년 갤럭시 시리즈를 내놓고 애플을 맹렬하게 추격했지만 LG의 선택은 달랐습니다. 아이폰이 시장에 출현하고 게임의 룰이 바뀌는 과정에서 LG전자의 대응이 늦었다고 봐야 되고요. 지난해 LG 휴대폰의 세계 시장 점유율은 1.5%로 쪼그라들었습니다. 2015년부터 벌써 6년째 누적된 적자가 5조 원에 달합니다. LG전자는 오늘 이사회를 열고 7월 31일부로 휴대전화 사업에서 완전 철수하기로 했습니다. 직원 3,700여 명은 계열사와 다른 사업 부서에 배치하고 소비자들을 위한 AS와 업데이트는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LG가 대신 선택한 건 자동차 전자장비 사업입니다. 전기차와 자율주행차 시대가 다가오면서 자동차의 전자장비 시장은 엄청난 성장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세계 3위 자동차 부품업체 마그나 인터내셔널과 합작법인을 설립하기로 했고 자율주행차에서 더 이상 운전하지 않아도 될 사람들에게 정보와 즐길거리를 제공하는 인포테인먼트 사업도 해외 업체와 손잡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전자장비와 배터리, 그리고 인공지능. LG전자가 그리는 미래에서 스마트폰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읽힙니다. MBC 뉴스 서유정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사람이 동물에게 코로나19를 전파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WHO 모스크바 사무소는 현지 시각 5일 코로나19는 주로 인간 대 인간으로 전염되지만 인간 대 동물로 전염된다는 증거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감염된 사람과 접촉한 밍크나 개, 고양이, 사자 등의 일부 동물이 코로나19 양성 반응을 보였다며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다른 동물종에 미치는 영향은 계속 연구 중이라고 덧붙였는데요. 그러면서 미래의 감염증 재발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떤 동물이 가장 바이러스에 민감한지를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한 교도소에서 수감자들이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재판 연기에 항의하며 난동을 일으켰습니다. 미국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에 있는 시티 저스티스 센터 재소자 60여 명이 교도소에 불을 지르고 창문을 깨 물건을 밖으로 집어던진 건데요. 이들은 코로나19 사태로 재판 절차가 연기된 것에 항의하면서 깨진 창문 밖으로 몸을 내밀어 우리는 법정기일을 원한다, 우리를 내보내달라는 고를 외쳤습니다. 또 이들은 교도소 내의 느슨한 방역 조치에도 불만을 표출했는데요. 당시 교도소 건물 밖에서는 이들의 친인척과 지인 70여 명이 모여 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한 재소자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습니다. 군부 쿠데타의 유혈 진압이 계속되는 상황에서도 미얀마 곳곳에서는 여전히 반쿠데타 거리 시위가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시위대가 중국 국기인 오성홍기를 불태우는 동영상과 사진이 SNS에 퍼지고 있습니다. 현지 언론은 일부 시위대가 미얀마 최대 도시 양곤의 도로 한가운데에서 오성홍기를 불태웠다고 보도했는데요. 한 네티즌은 이 동영상을 전하면서 중국은 범죄를 저지르는 군사 정권을 보호하고 있다고 적었습니다. 다른 네티즌도 중국은 거부권을 이용해 유엔이 미얀마 군부 쿠데타에 강한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고 비판했는데요. 앞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미얀마 군부를 규탄하는 성명 논의 과정에서 중국은 내정 불간섭이란 기본 원칙을 유지해야 한다며 반대한 바 있습니다. 중국 군용기가 또다시 무더기로 대만을 향해 무력 시위를 벌였습니다. 대만 국방부는 5일 중국 인민해방군 군용기 10대가 대만 서남부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했다고 밝혔는데요. 대만 군은 초계기 출격과 경고방송 등으로 대응했습니다.
중국군의 대만을 향한 대규모 무력 시위는 최근 열흘 사이에만 벌써 3번째인데요. 모두 대만과 미국이 밀착 행보를 보인 날 진행됐으며 이날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구성된 쿼드가 프랑스와 함께 사흘간 진행하는 해상합동훈련의 첫날이었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인터넷과 SNS에서 화제가 된 이슈를 전해드리는 투데이 이슈톡 시간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침몰된 미국 해군 구축함이 해저 6,500m 아래에서 발견돼서 눈길을 끌었는데요. 이슈톡 첫 번째 키워드는 2차 대전 미국 구축함 77년 만에 발견입니다. 한 줄기 빛도 없는 심해에 배 한 척이 가라앉아 있는데요. 선체 앞부분에 577 숫자가 뚜렷이 보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침몰한 미국 해군 구축함 존스턴함입니다. 지난달 미국의 한 해저 탐사 업체가 유인 잠수정을 필리핀 사마르성 앞바다로 보내 77년 만에 발견했습니다. 세월의 흐름에도 선수와 함교, 포탑이 비교적 온전한 상태인데요. 존스턴함은 길이가 115m로 1944년 미국이 당시 식민지였던 필리핀을 일본으로부터 탈환하기 위해 벌인 레이테만 해전에 참여했다가 침몰했습니다. 2019년 다른 탐사팀이 존스턴함의 위치를 확인했지만 당시 선체 대부분이 잠수정이 닿을 수 없는 범위에 있어서 찾지 못했다고 하네요. 코로나19 재유행으로 3차 확산이 심각한 프랑스에서 고위급 인사들이 은밀한 사교 모임을 즐기는 모습이 포착돼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코로나 시국, 프랑스 정치인 밀실 만찬. 마스크를 쓰지 않은 종업원을 따라가는 여성. 비밀의 문을 열자 화려한 인테리어를 자랑하는 만찬장이 눈앞에 나타납니다. 마스크도 안 쓴 프랑스 정치인들이 호화 파티를 즐기고 있는데요. 지난 2일 현지 한 민영 방송사가 영업 금지 명령을 어기고 몰래 운영 중인 사교 클럽에 잠입해 촬영했습니다. 당시 만찬에 참여한 고위급 인사들은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무시한 채 사교 모임을 즐기고 있었다는데요. 논란이 일자 정부는 장관이 파티에 참여했다는 의혹에 수사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현지 누리꾼들은 식당 폐쇄로 자영업자들이 굶고 있는 상황에서 호화 파티가 말이 되냐며 강한 어조로 비난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한 유명 음료 가게에서 파는 밀크티를 사기 위해서 수 킬로미터의 대기줄이 포착돼 화제입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밀크티가 뭐길래 5만 명 줄석입니다. 건물 주위를 줄지어선 사람들 얼마나 긴지 끝이 안 보일 정도인데요. 밀크티를 사려고 새벽부터 줄을 선 겁니다. 중국 광둥성의 한 음료 가게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이른 시간부터 5만 명이 구름대처럼 몰려 교통경찰까지 나서 통제에 나섰습니다. 인터넷에서 유행하는 음료를 직접 마셔보려는 중국 젊은 세대의 소비 성향이 표출된 건데요. 2015년부터 밀크티를 판매해온 이 가게는 중국 전통 회화나 시를 주제로 한 특색 있는 컵이 SNS에서 화제가 되면서 명소가 됐습니다. 실제 인터넷에서도 그 인기를 실감할 수 있는데요. 우리 돈 약 10만 원을 주면 대리 구매해주겠다는 글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고 하네요. 러시아 생방송 뉴스 중에 아주 귀여운 불청객이 난입해서 웃지 못할 소동이 빚어졌다고 합니다. 네 번째 키워드입니다. 마이크를 덥석, 기자와 개의 추격전입니다. 러시아 모스크바의 한 광장에서 날씨를 전하던 기자 앞에 귀여운 불청객이 나타납니다. 웬 대형견이 아이고 기자의 마이크를 덥석 물고 달아난 건데요. 마이크를 찾으려는 기자와 마이크를 뺏기지 않으려는 개와의 황당한 추격전. 전파를 타고 고스란히 시청자에게 전해져서 웃음을 선사했습니다. 스튜디오에 있던 진행자도 당황한 나머지 상황을 수습하느라 진땀을 흘렸는데요. 현지 언론은 주인과 함께 산책 나온 개가 마이크를 장난감과 혼동하면서 벌어진 일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인도에서 거액을 손에 넣은 강도가 범행 중 갑자기 쓰러져서 병원에 실려갔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 키워드입니다. 소심 좀도둑의 간 큰 절도, 최후는. 쇠고랑을 차고 고개를 숙이고 있는 두 남자. 야심한 밤, 인도 북부의 한 민원실에 들어가 우리 돈 약 1,000만 원을 훔친 일당인데요. 그런데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들 중 한 명이 심장마비를 일으켜 쓰러진 겁니다. 생각보다 큰 돈을 손에 쥐면서 흥분한 나머지 심장에 무리가 간 건데요. 곧바로 쓰러진 강도는 병원으로 이송돼 간신히 목숨을 구했습니다. 하지만 치료비를 대느라 훔친 거금의 대부분을 병원비로 지급해야 했다고 하네요.
일본의 한 장례식장 직원이 돌이킬 수 없는 실수로 유족들을 분노케 했는데요. 마지막 키워드입니다. 화장이 끝난 줄 진공청소기로 유골 흡입입니다. 기자회견에 나선 이 가족, 일본 우시지의 한 시립 장례식장에서 억장이 무너지는 일을 당했다며 눈물을 흘리는데요. 고인이 된 90대 노모의 장례식 중 유골이 훼손되는 끔찍한 일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화장 작업이 끝났다고 착각한 직원이 청소기로 남은 재들을 모조리 빨아들인 건데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접한 유족들은 뒤늦게 상황 파악에 나섰지만 어머니의 유골을 찾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유족들은 장례식장과 시에서 이번 일을 모두 책임져야 한다며 우리 돈으로 3억 7천만 원의 피해 보상금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투데이 이슈 톡이었습니다. 이상으로 4월 5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